광주시가 아파트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철거 후에 다시 짓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시공사의 참여를 일정 기간 배제하는 법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영석 광주시장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광주시장 이용섭입니다. 네, 시장님. 먼저 현장에서 지금 실종자 구조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6명 가운데 일단 1명이 발견이 됐고 구조가 진행 중인데 앞서 저희가 브리핑으로 들었는데 건물 잔해가 많아서 걷어내는 작업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예. 오늘 11시 14분에 한 명의 실종자가 발견이 됐습니다만 예. 지금 철근 콘크리트 밑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 중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5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속도감 있게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지금 현장에 계신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실종자 가족들도 주변에 있고 지금 어떻습니까? 현장 상황은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광주시는 무엇보다도 실종자를 찾아내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추가 붕괴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추가 붕괴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에 모든 동력을 쏟고 있고요. 네. 이제 그 한 분의 실종자가 발견되면서 지금 가족들께서도 그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시장님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 아파트의 안전성이 만약에 담보되지 않는다면 철거 후에 재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전 확보다라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자, 이 안전성 먼저 어떻게 판단할 예정입니까? 우선 현대산업개발의 강주공사 현장 모두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는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가 없고 지난 6월 달에 이어서 이번에까지 이런 큰 사고를 발생시킨 데 대한 응징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5곳의 공사 현장에 확실한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 재개는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광주시 차원에서 철거 후에 재시공이다 이런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시공사가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그 사고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입주하실 분들이 매우 불안해합니다. 이런 아파트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시는 사고가 수습되면 최고의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것이고 안전성이 담보가 되면 물론 건축을 계속하겠지만 담보되지 않으면 철거해서 재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물론 시공사하고 협상 문제는 있겠지만 입주하는 입주민들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성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재시공하도록 해야죠. 그렇군요. 이런 시의 입장을 시공사와도 이야기하신 겁니까? 혹시 수용 의사가 있다고 합니까? 예, 물론 얘기를 했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다 나갔기 때문에 시공사도 알고 있고요.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알가알부할 때는 아니고 지금은 실종자를 찾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대산업개발 사장부터 여기에 내려와서 실종자 찾는 데 모든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종자 수색과 구조가 우선이죠. 그런데 광주시에서도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행정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더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또 다른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우선은 이 현장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사업주나 오너들이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빨리 발효가 돼야 되는데 이게 1월 27일에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도적인 문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뒷받침을 해 주실 거고 우리 광주시에서는 앞으로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감리단을 광주시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감리단의 전문가들이 광주 시내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을 샅샅이 찾아서 점검해서 시정토록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11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고요. 철거 또 재시공을 만약에 하게 되면 더 미뤄지겠죠. 입주민 대책 어떤 구상 갖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고 지금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입주민들도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안전한 아파트를 만드는 걸 중시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고와 관련해서 사실 인근 주민들이 서구청에 400건 가까운 민원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27건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400건 가까운 민원이 있었는데 이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됐다면 행정 쪽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우선 이제 386건의 민원이 있었고 그중에 28건의 시정명령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감리단이 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했고 시공사가 무리한 시공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우리 시민들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서구청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제대로 대응했는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광주시청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이 부분에 감사를 지시했고 바로 감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추후에 간용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일정 기간 시행사 현대산업개발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특정 기업의 참여 배제가 실제로 가능합니까? 우리 광주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현대 산업개발이 참여할 경우 그거는 이제 평가에 의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는 법령의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무쪼록 6명의 실종자 모두 수색하셔서 찾아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섭 광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